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의 풍향을 바꿔놓은 건 바로 트럼프라는 세 글자입니다. 우리 시장을 흔들리게 한 것, 또 글로벌 증시를 다소 흔들리게 한 것은 파월 발언도 아니었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아니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 이후에 수혜주들이 굉장히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수혜주들이 일제히 올라갔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트럼프 수혜주들은 좀 엇갈린 흐름을 보였는데요. 좀 복잡했던 우리 시장 양대지수 오늘은 지수 변동폭도 상당히 컸습니다. 양대지수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서 특히나 코스닥이 오늘은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죠. 장중에 계속해서 우하향 곡선을 그려냈고요. 아무래도 친환경 관련주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이 중소형주 단위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비해서 미국의 러셀 2000 지수는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시장과 좀 중소형주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종목 고민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계속해서 파란불만 켜고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와 함께 대응 전략 짜 가보시면 좋겠고요. 또 종목이 수익 중이기는 한데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될지 전략이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도 역시나 종목 고민 저희와 함께 해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상담받으실 수 있도록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02372-0279번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문자 메시지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박성두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요즘 날씨가 또 습한데 덥기까지 해서 맞습니다. 참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요즘 시장도 참 쉽지만은 않은데 전문가님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얘기? 네,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다.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이 트럼프 재집권이 사실상 뭐 굳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트럼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또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금리의 영향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선 그 트럼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관세 인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네. 좀 물가에 부담이 될 거다라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이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이유, 특히 또 하락 종목 수가 많은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환율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환율 문제를 사실 이런 어떤 트럼플레이션에 대한 그 우려로 네. 이렇게 환율이 좀 부담스럽게 좀 잘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1370원대로 내려가다가 다시 1380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을 조금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조금 복잡한 논리도 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상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논리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은 트럼프 이제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재임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네네. 수입품에 대해서 보편적 관세로 10% 이상 부과를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발적인 미국채 수요 감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신규로 발행하는 국채 가격에 대한 입찰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에는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까지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되게 복잡한 논리입니다. 근데 저는 길게 보면 이게 되게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왜요? 단기적인 노이즈에 저는 그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중소형주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러셀 2000 지수, 아까 앵커님께서 앞에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미국 증시는 강하지만 우리 시장은 환율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환차 손을 입기 싫어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로 인해서 중소형주들이 약세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환율도 안정세로 돌아설 거라고 보는 이유는 네네. 결국에는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저는 더 주목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피격 사건 이후로 이게 조금 파월 의장의 발언이 조금 반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파월 의장이 이제 경제 컨퍼런스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금리 인하가 이제 멀지 않았다라는 네네. 이야기를 대놓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이제 환율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을 때 오히려 지금 시장이 우리 시장 특히 코스닥 시장이 조금 저점을 통과하는 지점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올해 하반기는 결국에 환율도 내려가는 그림 그리고 금리도 내려가는 그림. 오히려 실업률이 크게 증가한다면 금리는 2차례에서 3차례까지 미국 기준으로 금리 인하가 급격하게 나올 가능성도 저는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요. 지금 오히려 저점 매수
매수 명목으로 비중을 더 키워가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네네. 오늘 관련해서도 좋은 종목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파월 의장의 입에 조금 더 주목하면서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3, 4분기에 우리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어떤 종목은 좀 잘 선별해 봐야 될까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뭐 트럼프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잖아요. 예. 그 중에서도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섹터 좀 유심히 보고 계실까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좀 잘 주신 게요. 네. 이제 트럼프 관련 테마주들을 이제는 조금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오. 있습니다. 트럼프 이제 3, 4분기 때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업종도 제가 몇 가지를 짚어드리긴 했는데 네네.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어쨌든 이제 대대적인 지지율 급반 등으로 인해서 보여준 그 테마주들이 그룹주들이 저는 이번에 부각이 됐다고 보고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여기에서 어쨌든 그런 흐름들이 더 추가적으로 시세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대표적으로는 저는 이제 코인 관련주들을 조금 꼽고 싶습니다. 네네.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로 뽑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 이분이 네. 사실 친암호화폐 인사입니다. 예,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선호적인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떤 성인 20, 30대 성인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1,5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네. 이들을 지지율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조금 이런 척을 세우는 어떤 친암호화폐적인 발언들을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발언을 하냐면 그동안 이제 불법으로 사용됐었던 그 비트코인을 압수했었던 그 보유량이 지금 미국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이 2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차츰차츰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매도를 멈추고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남은 이제 비트코인 채굴 물량을 미국이 직접적으로 선도해서 가져와야 된다라는 발언까지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만큼 이 비트코인 관련돼서 이 크립토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조금 잘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자면 남북 경협주가 있습니다. 경협주. 예, 아무래도 18년도, 19년도 때 네. 이 경협주들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썩이기도 했고 정상회담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과거에 그런 흐름들을 보였었던 관련주들도 지금 들썩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두 종목 업종들도 테마들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자기가 이야기를 재선임을 했다면 네네. 예,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재임을 하게 됐었을 네. 때 이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느 정도 빠르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 관련주들도 잘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재건 말씀을 관련주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방송 공략주로 짚어주셨던 예, 종목이기도 했는데 지금 뭐 오늘 상한가 갔거든요. SY 스틸텍 이런 종목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이 종목 잠시 후에 또 전략 짚어주실 테지만 이런 재건 관련해서도 더 갈 거라고 보실까요 혹시? 우선 재건 관련주들은 네. 조금 지금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향이 좀 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직 뭐 재건이 시작될 조짐이 보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성 흐름을 본다면 5일선, 11선을 좀 이탈을 했을 때 정리를 본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단기적인 추세 대응을 해보는 것을 개인적으로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SY 스틸텍 우리 전문가님께서 방송 공략주로 짚어주셨던 종목입니다. 오늘 또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는데요. 이런 종목을 우리 박성순 전문가님과 함께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스마트머니 기법이 어떤 기법인지 자세한 전략을 알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저희 방송과 함께 참여하시면서 시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해 주신 뒤에 링크 통해서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상에서 무료 교육방 들어가시면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또 이번 주에는 어떤 시장 대응 전략을 가져가 봐야 될지 그리고 공략주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챙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무료 교육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앞서 또 말씀해 주셨지만 중소형주 보유하신 분들 또 걱정 좀 내려놓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전략을 가져오셨을지 종목 상담 시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상한가 특급 배송 종목 상담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성화이텍 성호 하이텍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8,800원에 15%입니다. 8,800원에 15%요. 네네. 아, 지금 뭐 이 종목이 지금 자동차 관련주 잘 가고 있는데 부품도 잘 가는 거에 비해서 이 종목은 지금 살짝 좀 아쉬운 흐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 제일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사고 그 이후로는 9,000원 올라갔는데 또 갑자기 빠져서 오, 좀 네네. 그 알겠습니다. 매도각을 좀 하고 싶었어요. 매도가. 네, 전문가님 전략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시청자님 이 종목을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혹시 장기 투자를 보실 생각은 있으신지 한번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장기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는 좀 길게 가져가셔도 되게 조금 좋은 성적을 저는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예, 우선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범퍼레일 쪽 매출 비중이 되게 높고요. 그리고 최근에 네. 해외 매출 비중도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가장 무엇보다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저평가에 들어서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전년도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2,567억 정도가 영업이익으로 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동사의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은 6,6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PER 상으로도 포워드 PER 상으로 봐도 저는 이게 되게 굉장히 저평가다라고 보고 있고요. PBR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도 0.5%대예요. 이게 굉장히 저는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어떤 자동차 부품주들, 중소형 부품주들이 지금 당장 못 가고 있는 이유는 이런 어떤 시장의 상황을 조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뭐냐면 현재는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밸류업 관련된 이슈를 봤더라도 뭐 자동차 쪽에서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들만 유독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수급의 바통이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고 미국의 환율이 이제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고 환율이 조금 약세를 돌아서면서 우리나라 기준 이제 원화 기준으로 1,300원 중반 이제 또 1,300원 초반대로 내려갈수록 결국에는 이제 중소형 업종으로 이런 수급들이 넘어올 가능성이 큰데 이런 어떤 기존의 대형 업종 중에서 자동차 쪽에서 수급이 들어가고 있다면 그게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들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방향성은 옆으로 바닥을 길기보다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최근 작년 10월부터 보이고 있는 이 박스권 제가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가격 대응을 한번 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박스권을 저는 돌파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까지 조금 느긋하게 보시고요. 저는 직전 고점 8부 부근인 최대 목표가 한 13,000원까지 한번 4분기까지 목표가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더 밑으로 빠지기 상당히 제한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7,500원을 깨고서 내려가게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부 악재가 있을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의 지금 매수 가격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손절가를 75,000원 정도를 7,500원을 좀 잡으셔서 7,500원을 이탈했을 땐 그래도 좀 정리를 본다. 우리가 아직 시장에서 알지 못하는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라는 판단에 손절 가격을 7,500원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좋고 아마 이제 중소형 업종들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성우 하이텍도 마찬가지로 상승 방향성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대 목표가 4분기까지 보고 13,000원까지 한번 들고 가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성우 하이텍 4분기까지 조금 여유롭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목표가는 13,000원 짚어주셨고요. 손절가로 7,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메모 잘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네, 현대백화점이고요. 현대백화점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5,500원에 15%입니다. 55,500원에 15%. 15%. 네. 지금 고민이 또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지금 좀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우선 백화점 관련 종목들이 바닥을 조금 잡는 게 조금 사실 단기간으로는 조금 제한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로 부채 비율이 낮습니다. 부채 비율도 낮고요. ROE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PBR도 이제 올해 포워드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전년도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0.2 이제 0.2대에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저평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백화점 업종 종목들이 다시 조금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밸류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정책을 조금 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적인 퍼포먼스가 되게 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금융주들이나 뭐 증권주들에서는 좀 퍼포먼스가 나왔지만 지주회사, 백화점, 유통 이런 쪽에서는 아직 그런 흐름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주가 방향에 대해서 방향성이 좀 틀어질 정도가 된다면 이 내용이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돼야 될 것이고요. 다만 저는 이게 될 거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주가 퍼포먼스가 약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책을 내놓는다라고 보는데 언제쯤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사실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님한테 조금 드리고 싶은 제안은 뭐냐면 길게 보고 갔었을 때 아직은 좀 저점 판단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박스권, 제가 기술적인 좀 대응을 조금 화면을 통해서 제시를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직전 바닥 구간인 45,600원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라운드 피겨 45,000원을 잡고 45,000원에 이탈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하락을 했을 때는 21선을 부딪히면서 지금 조정이 나오거나 조금 긴 폭으로 봤을 때는 61선. 이 노란색 곡선이 61선이거든요. 화면에 보시는 제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노란색 곡선은 61선인데 61선을 지속적으로 터치하면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45,000원이 이탈했을 때는 전량 정리를 보시는 것이 맞고 단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이 61선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다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 정리를 보시는 것이 좋다. 그러면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언제 다시 이 백화점 관련 종목, 특히 현대백화점을 보면 좋냐면 나중에 밸류업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저점에서 241선을 돌파하면서 점진적으로 기관 수급들이 들어올 때 다시 보실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밸류업 이야기가 다시금 좀 대두가 될 때 백화점 관련주 다시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의견대로 우리 시청자님께서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술 투자 보내주셨습니다. 9,450원에 15% 담으셨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굉장히 또 장 초반부터 급등을 급격하게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앞서도 오프닝에서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이 트럼프 재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가상화폐 관련주 좀 앞으로도 잘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보실까요? 사실 그거와 관련돼서도 조금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네.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기술 투자는 왜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를 엮이냐면 네. 업비트라고 하는 이제 국내 가상화폐 거래 1위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 거래소를 운영을 하는 두나무의 지분을 6%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래소 관련 종목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거래당 거래 대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수수료도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근데 가격이 올라가게 됐었을 때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수요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즉 거래 대금이 상당히 확대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거래소들의 수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벤처 캐피탈 회사들도 같이 수혜를 보는 구조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도미넌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코인 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과 상관계수가 매우 높은 종목이 바로 우리 기술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당분간 더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과거 패턴을 봤을 때도 이 반감기라는 게 있습니다. 4년 만에 4년마다 이 블록을 채굴하면 나오는 이제 비트코인의 수량이 보상 수량이 절반으로 줄어갑니다. 지금 3.125개, 10분당 3.125개가 발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보상으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4년 뒤면 더 줄어 나오겠죠.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가 줄어들고 있고요. 수요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특히 지금같이 트럼프 이제
후보 같은 경우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채굴을 미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산업을 발전시키겠다. 수요 사이드의 증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도 자연스럽게 더 오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우리 기술 투자와 상관계수가 비슷한 우리 기술 투자 주가도 결국에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제가 화면 하나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네. 있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띄울 건데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입니다. 제가 지금 띄운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플로우 테이블인데 확대해서 보면 이게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올해 1월에 통과가 됐잖아요. 네네. 각 이제 운용사별 비트코인을 지금 현재 매수를 하고 있는지 매도를 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표인데요. 최근에 보면은 급격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3억 달러가 연 이틀 정도 유입이 됐다. 기관에서 유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었던 이유가 독일 정부에서 매도를 했는데 이 매도 물량이 거의 다 바닥이 났어요. 그러면 더 이상 하방 압력을 받을 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관련한 그 테마주들 크립토 관련, 코인 관련 종목도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런 것들을 다 엮어서 봤을 때는 단기간 안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을 굳이 한번 잡아드리자면 이 지지 라인이 이탈이 되는 7,000원 구간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저는 되게 높게 제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5,000원까지 보셔도 된다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 투자 목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주셨습니다. 15,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 7,000원 잘 메모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상담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역시 문자 상담입니다. 펄어비스 45,700원에 지금 15% 보유하고 계시다고 문자 주셨는데요. 오늘 종가상으로는 46,400원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뭐 수익권에는 계시지만 언제쯤 매도를 잡아야 될지 타이밍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우선 그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네. 업종 배경 설명 살짝 드려보자면 좋습니다. 게임 관련 종목들입니다. 제가 이제 그 2분기 이제 화장품 강세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정확하게 좀 잘 맞췄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부분들이 제가 힌트를 얻었었냐면 1분기 수출 데이터가 좋았기 때문에 결국에 2분기에 발표될 1분기 화장품 관련 종목들 네. 어닝 시즌에 맞춰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비슷한 맥락으로 좀 봅니다. 어떤 수출 데이터는 아니지만 네. 신작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뭐 카카오 게임즈부터 해서 3N이라고 하는 NC소프트, 뭐 넷마블 그리고 넥슨 이런 쪽에서도 신작 발표들이 대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신작 발표됐었던 그 내용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초기 흥행 랠리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 이런 게임 업종도 신작 발표가 대기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이 신작이 발표가 되면은 실적 업사이드 기대감이 저는 충분히 시장에서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게임 업종이 3분기 때 괜찮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펄어비스도 기대 신작이 있어요. 붉은 사막이라고 하는 네. 굉장히 기대 신작이 있고 저도 최근에 네. 그런 어떤 관련 컨퍼런스 같은 그런 데를 한번 가서 네네.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저는 되게 흥행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인기도 조금 기대도 조금 많이 받고 있는 만큼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이 붉은 사막 모멘텀으로 단기 추세가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차트 보면서 조금 추세 그리고 목표가 한번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추세로 가면 5만 원은 단기간 안에 넘을 것 같고요. 단기간은 이 모멘텀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주가 상단은 저는 한 6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추세단에서 지금 21선을 타고 올라갔는데 21선을 이탈을 하게 됐을 경우는 이 노란 선인 61선에 한번 안착을 했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21선이 이탈된다고 해서 바로 정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61선을 이탈을 했을 경우 61선이 현재 보게 되면은 39,000원대에 있는데요. 이게 아마 지금 지지가 계속 나오면서 61선 더 올라올 겁니다. 4만 원대 위로 올라올 거기 때문에 61선 나중에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한다 해도 크게 이제 부담은 없이 손실 매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61선을 손절가로 제시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붉은 사막 모멘텀을 가지고 1차 목표가를 6만 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고 싶고 6만 원에 달성을 했을 때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하게 되면은요. 나머지 절반은 다 정리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언제쯤 정리를 하면 좋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 방송에 한번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그때 상황에 맞게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의견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 펄어비스 지금 붉은 사막이라는 신작을 선보인다고 하죠. 모멘텀을 받고 또 긍정적인 뷰를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목표가로는 일단은 6만 원에서 절반 정도 수익 실현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60일선 또 손절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SFA. SFA 반도체요. 네네. 네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950원인데요. 5,900원의 비중은요? 5,950원에 15% 샀거든요. 5,950원의 15%요. 네, 비중은. 네네. 네네. 어떤 점 제일 궁금하세요? 아, 이거, 네. 여기 방송에서 추천해줘서 산 건데, 어, 계속 떨어지기만 해서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요. 네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계속 떨어지기만 한다는데 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조금 제가 좀 잘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네. 우선 그 매각 관련된 시동 재료가 있긴 합니다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크게 기대를 하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의 적정 평가 그리고 업종에 대한 분위기를 우리가 조금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도체 테스트 쪽도요. 저는 결국에 3분기, 4분기 때 조금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지점이 언제 정도가 될 거냐? 이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이 반도체 쪽도 중소형 업종들이 강세 흐름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조금 간략하게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조정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정이 어느 정도로 나왔냐면 작년 평균 가격까지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실적은 내년 그리고 후년 그리고 올해 그리고 올해부터 내년 그리고 후년까지 각 200억 단위의 영업이익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컨센서스가 있고 저는 거기에 되게 적정한 컨센서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 저는 기간 조정은 조금 더 있을 수 있지만 가격 조정은 더 나와도 아마 4,500원 이하로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 바닥으로 다지는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날 때 지금 매수하신 만큼 추가 매수를 해보실 것을 차라리 제가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유를 하셨을 때 3분기, 4분기까지 보유를 한다고 했었을 때 저는 이 종목이 7,000원에서 8,0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차분하게 한번 좀 대응을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긍정적인 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홀딩하시면서 조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종목 상담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잠시 뒤에 전문가님의 비법 전략도 만나볼 텐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우리 전문가님과 가까이서 좀 공부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 통해서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서 무료 교육방 입장하시면 박선재 전문가님의 스마트머니 기법을 통해서 잡을 수 있는 종목들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시장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해안에 대한 교육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어떤 기법과 전략 그리고 종목들을 챙겨 오셨는지 저희는 잠시 뒤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상한가 특급 배송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유의하실 점 하나 안내드리려고 하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 과연 계좌의 역전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스마트머니 기법은 또 어떤 전략인지 수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전문가님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스마트머니 기법 제가 한번 설명을 잘 드릴 건데요.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 또 시장의 주도주를 잘 잡기 위해서 지금같이 저점으로 파악이 되는 예상이 되는 시장에서는 더욱더 이 기법을 잘 배워놓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런 스마트머니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스마트머니, 똑똑한 돈이죠. 똑똑한 돈이 들어올 때 우리도 같이 매수에 따라 붙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자, 시장에는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와 재료를 먼저 취득하고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하겠죠. 저는 그들을 주포라고 규정을 합니다. 주포들은요, 저점에서 매수를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를 토대로 먼저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스마트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머니가 들어왔을 때 우리도 같이 진입한다. 이런 기법이 스마트머니 기법이고요. 실제로 이런 정황들이 나오게 됐을 때 일봉 차트상의 신호로 포착되게끔 제가 스마트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신호가 포착되면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방법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타이밍 맞춰서 매수만 하면 충분히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법입니다. 자, 기존에요, 박스권이나 추세 매매 같은 이런 패턴식 기법들은요, 매크로나 정책상의 어떤 변수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패턴들이 어떻게 돼요? 깨지게 되죠. 하지만 이 스마트머니 기법은 저점에서 주포들이 진입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그 유형을 보고 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책 변수, 매크로 변수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은 이거죠. 주포들의 저점 매수와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와 재료가 뉴스를 통해서 우리한테 제공되기 전에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가 어떤 종목을 사기 전에 이미 많은 리서치들을 해볼 겁니다. 하지만 리서치를 해서 나오는 정보들은 이미 시장에 제공된 재료들입니다. 이미 제공된 재료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모멘텀이 내가 봤을 때 길 것 같아 라고 판단되는 그 가운데 대부분 올라타실 겁니다. 하지만 분석은 오판을 할 수도 있어요. 모멘텀이 짧은 경우 내가 매수를 오판한 경우에는 손실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가 리서치하고 분석한 정보와 재료가 모멘텀이 길 것이냐의 여부, 여기에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와 시간을 할애를 하죠. 하지만 스마트머니 기법은 모멘텀이 시작도 되기 전에 신호로 포착된 포착 시도를 보고 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멘텀의 길이가 짧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법입니다. 자, 이 기법 매매 포인트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돼요. 일봉 차트상의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된 봉을 기준봉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기준봉,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된 이 기준봉이 나오게 됐을 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3가지고요. 네 번째 방법은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가의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그러면은 조정을 기다리다가 포착 당일 지점 캔들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 이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은요, 주포들의 매수 개입의 시작일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작일이기 때문에 매집의 시작일 저점 지점까지 내려와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고요. 다만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바로 올라가거나 단기간 안에 또 급등이 나오고 상한가를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이 기준봉, 포착 당일 종가에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포착 당일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어떤 관심 종목으로 소개해 드릴 때는 대부분 이 4번째 방법의 종목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4번째 예시 종목들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자, 제가 앞서 설명드렸어요.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은 무슨 날이에요? 매집의 시작일이죠.
자,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매집을 시작했으면 많이 매집을 해서 결국엔 주가를 크게 급등을 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일로부터 거래량들이 늘어나는 추가 매집의 흐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네 번째 방법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손실도 절대 방치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손절 추세선을 만들어 놨어요. 손절 추세선 이탈을 하는 경우에는 정리를 과감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거래를 했을 때 물론 손절도 나오겠죠. 하지만 이렇게만 거래를 했을 때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기법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못합니다. 자, 다 이렇게 거래를 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어떤 좋은 포인트를 봐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이 좋게 판단한 종목이 계속 빠져요. 그러면은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가 매수, 물타기를 할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조정이 길게 나오는 종목의 비중이 비대해지게 되죠. 심리 상태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이 살짝 나와서 빨간불이 살짝만 들어와도 매도 버튼에 손이 가게 됩니다. 내 심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즉, 손실은 길게 방치하고 수익은 조금 챙겨가는 되게 불리한 조건에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매매를 하면은 결국에는 제자리 걸음, 잘해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결국에 매매 어떤 기법을 통해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 했을 때 수익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보는 전략이 꼭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 예시 종목을 통해서 부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대표 예시 종목은요, YC라는 기업입니다. 이거 발음을 좀 잘못하면은 좀 그럴 수가 있는데요. 이 뉴스가 아니고 이제 공시가 떴습니다. 언제 공시가 떴냐면 4월 24일에요. 추가 공급, 수주 관련 이제 공시가 떴어요. 334억 원. 크진 않지만 어디에? 삼성전자에 공급을 한다라는 뉴스가 떴어요. 이게 HBM 관련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뉴스가 왜 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삼성전자가 현재 엔비디아에서 반도체 HBM 테스팅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퀄 테스트가 통과만 된다고 해도 동사는 더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공급 뉴스인데요. 공급 계약이 왜 중요하냐? 자, 이거 어디에서 수주 공시를 내는 거예요? 회사입니다. 회사. 즉 뭐예요? 내부 관계자들은 이런 것들을 공시하기 전에 미리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미리 알 수밖에 없는 재료라는 거죠. 다만 저는 이 주포를 내부자, 회사 내부 관계자라고 특정하지 않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일 수도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지인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내부자 정보를 먼저 획득하고 매수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저는 주포라고 규정을 하고요. 이런 공급 관련 내용은요. 미리 내부자들이 알 수밖에 없는 재료다. 그러면 사전 선침해를 주포가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그것을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아내 주었는지 일봉 차트를 통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자, 뉴스 발생일은요. 이때입니다. 이때. 그죠? 뉴스 발생일은 올해 4월이에요.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요. 작년 12월입니다. 12월. 그죠? 즉, 자, 이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 시작일이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작일. 시작일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지만 시작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요. 즉, 여러 가지 관련된 뉴스들이 이후부터 계속 등장합니다. HBM 관련해서 뭐 테스트 장비를 납품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후부터 계속 등장하는데 이런 뉴스 랠리를 터지기 전에 알고 있는 주포들의 사전 선침해가 이렇게 거래량들로 나타났다. 즉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과 뉴스 발생일 사이의 이 거래량은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합리적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신호 포착일에 매수를 했다면 몇 개월 만에 500%가 넘는 수익을 기록을 했고요. 이 노란 추세선인 손절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손실이 얼마 안 됩니다. 마이너스 5%,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법이다. 말씀드리면서 리뷰 종목도 한번 제가 이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정말 이 기법을 통해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미 많은 리뷰 종목들이 있어요. 뭐 100몇십 %, 150%가 넘어가는 종목들도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7월 2일 되게 짧습니다. 7월 2일에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SY 스틸텍도 43%의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가 언제 떴어요? 7월 2일에 떴어요. 그리고 제가 7월 2일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죠? 7월 2일에 가지고 왔고 거래량들이 바로 늘어났죠. 그러면은 이럴 때 매수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매수를 했다면 뉴스가 발생하면서 급등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 전에는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어때요? 거래량이 없습니다. 하지만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고 시세가 나오죠. 이 기법을 이용을 한다면 이런 미리 사전 선침해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트럼프 대선 관련 승리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죠. 피격 사태 이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으로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건 이슈로 매집을 만약에 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슈가 떴을 때 의도적으로 시세를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포들은 미리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 자, 이런 것들을 사전 선침해를 하기 위해선 스마트 머니 신호를 등록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기법을 언제 더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도 추가적으로 조금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제가 PDF 파일로 상세하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 신호를 등록을 하고 이 기법을 언제 사용하면 더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이 PDF 파일 신청해 주신 분들에게는요, 어떤 조건도 없이 무료로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무료로 다 드린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가신다면 되게 손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참여 방법, 받아가실 수 있는 참여 방법 안내 앵커님께서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착, 매집, 급등의 공식을 그대로 겪는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똑똑한 돈의 흐름을 쫓아서 우리가 황금 수익률을 노려볼 수가 있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매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똑똑한 돈의 흐름을 쫓아서 함께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전문가님의 전략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PDF 파일로 정말 자세하게 또 만나보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모두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상에서 무료 교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재 전문가님의 무료 교육방 안에서는요, 실시간으로 오늘 시황을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분석 자료부터요, 어떻게 또 스마트머니 기법을 가지고 종목들을 공략하시는지 자세한 매매 타점까지 상세하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우리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내일장 전략도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서 정말 기다리고 또 기대하실 오늘의 공략주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오늘은 두 종목 모두 바이오 종목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 바이오 쪽에서요, 가장 주목해서 잘 봐야 되는 쪽을 저는 한 3가지로 좀 추리고 있습니다. 이제 비만 치료제, ADC 탈모 치료제, 그리고 개별적으로 FDA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런 종목들을 잘 봐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두 종목, 잘 봐야 되는 쪽 두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ADC 관련된 재료가 있는 종목이죠. Y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 내용을 뒷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K이노엔, IM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동사까지 해서 3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이중 항체 신약 후보 물질이 있습니다. 이 신약 후보 물질이 미국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의 하나로 1조 3천억 원 규모로 기술 이전을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중에 Y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OX40L을 공략을 하는 후보 물질을 발굴하면서 이중항체 발굴을 주도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1조 3천억 원 이슈, 이 모멘텀이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돼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사,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동사와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와 어디 분야에서요? ADC 분야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ADC가 정말 중요합니다. ADC 개념은 이런데요. 그 약물 치료에 대한 그런 어떤 독성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항체에 대한 정상세포 공격에 대한 부작용을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이 부작용이 없이 만든 것이 바로 ADC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가장 각광을 많이 받는 미래의 항암제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ADC가 되게 꿈의 항암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바이오 업종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ADC 쪽의 어떤 시장 규모도요,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2032년까지는 뭐 34조 원 규모의 시장까지도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발전 속도에 따라서는 더 크게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DC 모멘텀이 지속되는 Y바이오로직스 스마트 머니 신호는 6월 17일에 발생을 했고요. 자, 포착일은 매집의 시작일입니다. 개입의 시작일이다.
그죠? 근데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는데 시작일부터 거래량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죠? 정말 신기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오기 전에 매집의 흐름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략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는 내일 시가 이야기를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2,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자,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대봉 LS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하도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똑같은 자료를 몇 개 가지고 나왔는데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내용은 아니고요. 그 루블리졸 라이프 사이언스와 펩타이드 합성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리포텍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이 펩타이드가요, 화장품 업쪽에서 굉장히 다시 대두가 되고 있어요. 안티에이징 효과, 그죠? 모공 개선,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펩타이드 화장품들이 출시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요. 루블리졸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표정주름을 타깃으로 보톡스 유사 펩타이드를 만든 업체이기도 합니다. 자, 피부 노화 방지뿐만 아니고요. 탄력 개선, 미백 등 다양한 멀티 안티에이징을 기능을 탑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동사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리보텍 같은 경우는 기존 버전 대비 32%의 향상된 표정주름 형성 억제력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원료 쪽된 모멘텀도 언제든지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재료들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본격적인 재료는 바로 비만 치료제죠. 지금 이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 삭센다. 이게 지금 특허 만료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죠? 특허가 만료되면 기존에 이제 매출이 1조 3천억 원 규모예요. 굉장히 큰 재료입니다. 그리고 삭센다는 위고비와 마찬가지로 글루카곤과 유사 펩타이드를 모방을 해서 체중을 줄이는 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봉 LS의 리라글루티드 시제품 출시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어요. 왜요? 2021년 펩타이드 의약품 전문기업 애니젠과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해서 이 리라글루티드 시제품을 출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도 지금 종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계속 잘 봐야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계속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성인 비만율에 대한 그 그래프고요. 그리고 컨센서스까지 잡혀 있습니다. 2030년도가 되면 미국의 성인 비만율이 50%에 육박할 거다라고 합니다. 50%. 상당하죠. 자, 왜냐면 지금 이제 당장 우리가 자율주행만 봐도 자율주행이 정말로 현실화가 된다면 운전도 우리가 많이 안 합니다. 특히 미국은 더 심한 게 부가가치 산업이 많이 발달돼 있는 나라예요. 뭐 실리콘밸리에 근무를 하던 사람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텍사스주에 이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재택근무를 볼 정도로 재택근무가 되게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인의 활동량들이 매우 줄어듭니다. AI 로봇들이 생산성을 많이 대처할수록 결국 비만율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좀 슬픈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부터요, 이렇게 비만 치료제 시장들이 급격하게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차트 보면은 자, 이제 스마트 머니 신호는 6월 26일에 포착됐고요.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 없죠.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 늘어납니다. 매집 구간입니다. 그래서 잘 봐야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매수 가격 전략은 내일 시가로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6,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의 7월 공략주 Y바이오로직스가요, 오늘 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종목의 흐름을 또 보여줄 수 있을지 오늘의 공략주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바이오 두 종목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ADC 치료제 관련해서 한 종목 또 알려주셨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대봉 LS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Y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대봉 LS 두 종목에 대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 혹은 박순재 전문가님과 함께 스마트머니 기법에 대한 전략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 스캔하시고 이데일리TV 홈페이지에서 무료 교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방 안에서 내일장 전략과 더불어서 전문가님만의 수익 극대화 비기를 배우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더 똑똑한 투자 전략과 함께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